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은행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공고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소서 분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글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너무 잘 쓴 자소서 경질서가 어떤 건지, 채용 담당자가 혹할 만한 자소서 경질서 퀄리티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의 취업 상담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공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은행 채용 공고입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에 원래 하나은행과 원래 한국외환은행이 있었는데 그게 통합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원래 외환은행이 건물이 명동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자주 봤었는데 당연히 이제 합쳐졌으니까 어떻겠어요. 소매금융하고 PB 부분에 원래 하나은행이 강점이 있었거든요. 은행마다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외국한에도 강점이 있는 외환은행이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쪽의 강점이 합쳐진 것이 이제 하나은행의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와 모바일, 해외 진출, 리스크 관리 등 영역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시에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던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기업, 하나, 우리, 시티, 신한 등 수많은 은행에 제가 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심지어 상담 때는 관심 없던 친구들도 심지어 스펙이 은행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먼 것 같은 친구들도 다들 합격 소식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은행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서 잘 적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공고를 보시면 신입회원 채용인데 여러분들 은행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잘 전략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과가 취업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문과에서 이제 은행 정도 연봉을 주는 비금융권으로 취업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은행이 돈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연봉을 주는 비금융권 회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데를 문과로 가려면 엄청나게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문과에서 은행을 버리면 연봉을 높은 데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시면 봐요. 일반 영역명이죠. 어디 문과를 한 직무를 두 자릿수를 채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꼭 관심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채용 공고가 많이 줄었다. 작년보다 많이 줄일 것이다. 이건 예견됐던 거고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친구들한테도 올해는 채용 공고 줄 거니까 니네 올해 꼭 해야 된다. 작년에 꼭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기 침체 이슈로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은행 채용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희망퇴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은행 채용 공고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은행에 꼭 도전하셔야 되고요. 우대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공고에서 잘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지원서 접수 마감이 9월 20일 수요일 13시까지예요. 여러분들 빨리 꼭 준비해서 제출하시고, 하나는 자소서 항목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제 네 가지 항목인데, 각각 천자수의 글자수 제한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천자가 제한이라고 천자를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자를 다 채우는 거는 투머치예요. 자소서를 읽는 채용 담당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하나는 같이 좋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자를 쓰면은 이 느낌이에요. 500자는 이 느낌인데 천자는 이 느낌이 되거든요. 이거 한 번에 읽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자라고 하면은 500자 두 개를 붙여넣거나 아니면 한 가지를 쓸 거면 이제 700, 800자 정도를 적는 게 제일 리즈너블 하고요. 자, 그렇다면 항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 하나은행에 지원하신 이유를 본인의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0자 가진 지원 동기는 일반적으로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각각 나누어 풀어내면 되는데, 여기 항목은 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자를 이렇게 하나로 적으면 읽기가 어려우니까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 적읍시다. 왜 해당 기업인지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성장, 최초, 최고, 비전, 도전 등의 키워드를 서칭하면은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니크한 거 찾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유니크한 것 때문에 내가 이게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다라고 어필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회사를 오고 싶다는 건 어폐가 안 맞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일반적인 얘기여도 적어도 되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은행 성장, 하나은행 최초, 하나은행 최고, 하나은행 비전 이렇게 검색해보면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무작정 하나은행 검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왜 해당 기업인지를 찾아오시면 되고 그리고 왜 해당 직무인지는 본인이 금융권 그 안에서도 은행에 대한 관심도를 경험으로 풀어내면 돼요. 내가 이런 경험에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좋겠죠.
자,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통한 마트 자수에 은행 관련 지원 동기를 작성해 줬거든요. 제가 은행 쪽 지원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만들어 준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활용해서 풀어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은행이라는 게 금융권에 대한 관심도도 보여줘야 돼요. 그 금융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금융 자격증 때문에 취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들어갈 때 금융 자격증은 금융권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전공도 상관계가 아니고 생뚱맞고 이제 관련된 활동이 없으면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지원 동기 입사 후보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도를 어필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협업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 상황 등 어려웠던 점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인데요.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 상황을 컴팩트하게 제시해요.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가 갈등이 심화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겪으며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는 건데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적으셔야 돼요.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뭘 막 해. 상식적으로 이게 글이 전혀 임팩트가 없죠. 채용 담당자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흡입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공감하게 하려면 문제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치 띠투를 할 때 도움닫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특히 이런 항목 경우에는 이런 갈등, 협상, 협업 이런 항목 경우에는 수행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상력 등을 명확하게 어필해야 돼요. 단순히 갈등 상황을 아이디어 내서 해결했다 이런 방향으로 풀어내면 사실상 채용 담당자가 원하는 포인트는 아니겠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을 내라고 하지 왜 굳이 갈등 상황을 적게끔 하겠어요. 명확한 포인트는 이건데 물론 대부분 취준생들이 잘못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으면 더 차별화가 되겠죠.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쪽에서 제가 마트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다 적어서 만들어줬는데 갈등을 중개했던 경험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협업했던 경험도 되게끔 완성시켜줬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입행 후 하나은행에서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 입사업 후보를 작성하는 건데요. 입사업 후보를 학생들이 대부분 다 완전히 잘못 쓰고 있어요. 단순히 열정을 다해서 하겠다든지, 선배님 말씀을 잘 듣겠다든지, 기존의 문서를 잘 활용한다든지,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 부분은 그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면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얘기를 굳이 문서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겠죠. 물론 스펙이 좋으면 뽑겠죠. 이제 뽑을 이유 없을 거고 입사 부분은 직무 중심의 명확한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본인의 전문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므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기는 은행권이죠. 금융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 전문가로서 은행 안에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어떤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자, 꽃보다 취업 학생들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낸 마트 자소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명확한 관심이 보이도록 직무 커리어 플랜을 제가 풀어내 줬으니까 해당 항목을 붙여넣으면 되는데 다만 글자 수가 여유 있으니까 중간 부분에 은행이 당면한 과제나 도전 등을 두어 문장 넣어서 그런 어떤 과제 후에 나의 역량을 넣으면은 인제 이런 과제를 나의 역량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포부도 밝힐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항목.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강점을 키우고 양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작성한 항목입니다. 이거 장단점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자, 500자 기준 장단점은 사실 가장 멋지게 적는 방법은 뭐냐면 소제목의 장점 관련 얘기를 적고 그리고 바로 장점을 300자 중후반 정도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단점을 풀어내면 됩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둘 다 비슷한 글자 수로 쓰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입증할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간략한 스토리텔링을 붙여넣어야 돼요. 개별적 구체적인 경험으로 명확하게 되게끔 경험을 붙여내야 되고요. 단점은 이제 너무 크리티컬한 걸 적으면 이제 조금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과해서 단점이 된 것으로 만든 후에 개선 의지가 있어야겠죠.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컨설팅 통해서 마트 자수에 장단점을 명확하게 완성시켜 줬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글자 수를 조정한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나은행 이제 하반기 은행 채용의 포문을 열었어요. 하나은행이. 하나은행이 이제 포문을 열고 그 다음번에 이제 둘은행, 그 다음에 셋은행이 이제 재미없죠. 자, 아무튼 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고, 자소서 분석을 완벽하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완벽한 퀄리티의 자소서 경력 교수가 뭔지 직접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의 취업 상담을 찾아오시면 돼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취업 전략, 직무 설계, 방향성 설정, 그리고 내가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걸 보고 싶으시거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의 취업 상담을 꼭 신청하세요.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하고 실제 얼굴을 보고서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억이 남는 좋은 은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걸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